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사람 한 명 찾아주고 써도 사업자 한 시간당 12,000원씩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고 편한 일은 돈 주고 안 쓰려고 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최저 취급이 거의 10,000원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유수당 포함하면 이제 12,000원 돈 나오거든요. 계산해볼까?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시급이 9,860원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주유수당 포함해서 시급 계산하면 시간당 11,843원 나와요. 거의 12,000원 돈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거의. 근데 이제 내년 넘어가면 이제 12,000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9,860원, 주유수당 포함해서 11,843원입니다. 큰 나이 맞죠? 근데 이렇게 주유수당이 포함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주유수당이 없어요. 현재 일본은 주유수당 빼고 한 9,000원 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옆나라하고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시급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비교해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최저시급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건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곳은 제조업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가게 하시는 분들. 하비스님이 아무래도 최저시급이다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소규모일수록 매출이 적을수록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어떤 느낌이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까, 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뭐 지금 열심히 한다고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적게 쓴다거나 근무 시간을 적게 고용해서 이제 사람한테 드는 돈을 줄이느냐, 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이 격리 채용을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요즘에 중소기업도 보면 격리를 안 쓰고 사장이 직접 격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제 ERP 프로그램 있죠. 전산회계 프로그램. 월정리 얼마씩 주고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 쓰면 사실 격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격리 고용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키오스크 쓰다 보니까 이제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서빙 로봇도 생기면서 서빙 알바도 이제 많이 안 쓰고요. 점점 사람을 적게 쓰고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적게 쓰고 안 쓰면 과연 누가 피해 볼까요? 바로 알바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이제 알바를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시급이 올라가고 하면 알바 구하는 건 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왜냐, 인건비나 물가가 올라가면 음식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지금도 비싼데 내년 되면 더 비싸겠죠? 그럼 사람들이 평소처럼 사 먹을까요? 뭐 사 먹는 분도 있겠지만 사 먹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장사를 접는 것도 생기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아니면 이제 그 알바생들 고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생기겠죠? 왜냐, 뭐 장사가 잘 돼야 뭐 알바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망하는 가게 많이 생기면 그만큼 알바 구할 수 있는 가게도 줄고, 그리고 매상이 떨어지고 하면 알바를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숫자도 줄고 시간도 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뭐 자영업자분들이 땅파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서비스업 파일은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서비스업.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이커머스 회사나 유통회사들 이제 대규모 그
희망퇴직 받고 있다고 뉴스 봤을 거예요. 이마트도 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희망퇴직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마트에 있는 직원들 뭐예요? 대부분 서비스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서비스직 직원들 유지가 되려면 오프라인 상권이 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가지고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하죠 이게. 그러면 이 덩치 큰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서비스업 파이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오래전부터 근데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서비스업의 특징이 뭐예요? 간단하고 노동 강도가 좀 약합니다. 예. 근데 가장 쉽고 만만한 분야부터 지금 보면 직원 수가 줄고 있고 이 4차 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왜 들어올까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왜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좀 인건비 부담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대기업도 인건비 부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이 희망퇴직 왜 할까요? 그것도 큰 단위 왜 할까요? 뭐 대기업이 경기가 좋고 뭐 영업이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면 직원도 유지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매출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영업이 순이익도 많이 안 남는데 회사의 복지를 받으려는 직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원들한테는 복지 비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더구나 앞으로 봤을 때 예전처럼 이렇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 물론 그 회사를 다니는 중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암울하죠. 어떻게 보면. 특히 나이 먹고 나가버리면 아무리 대기업 사원이라 해도 평산이라 해도 대기업 다닐 때 날아주는 거지 뭐 대기업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을 함부로 그만둬서도 안 되고 돈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단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일하기 귀찮다고 그만둬 버리면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장기였기 때문에 장사도 잘 되고 있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수출기업 빼고는 다 곡선이 난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다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도 제조업 모시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못 사는 동남아 국가든 잘 사는 미국이든 제조업 모시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산 유지하는 것도 그나마 상류층이 애 많이 낳고 중산층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애 안 낳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처럼 뭐 한참 꼬꾸라지고 그런 일은 전 크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큰 성장은 앞으로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건 크게 없지 않을까. 예. 왜냐 우리나라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예. 뭐 개발도상국이야 이제 쭉쭉 올라가겠죠. 지금 세계에서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 어디 있습니까? 동남아죠, 동남아. 그 많은 기업들이 국외로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도 빠져나오고 있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삼성전자 있죠. 광주의 삼성전자가 뭐냐면 이제 그 가전제품 만드는 곳이에요. 냉장고, TV, 드럼 세탁기를 만드는 곳인데 그 회사의 어떤 생산 물량을 멕시코로 옮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니 한국이 만들면 되는데 왜 멕시코로 옮길까? 아니 한국이 잘 만들잖아. 만드는 지원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생산 물량을 왜 멕시코로 넘길까요? 거기가 더 싸니까. 간단합니다. 똑같이 만드는데 한국에서 만들면 비싸단 말이에요. 인건 비싸고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 스마트폰 만드는 것도 원래 구미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구미에 있던 거를 베트남 옮겼잖아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게 아닌데 왜 먼 동남아 가서 만들까? 더 싸니까.
그만큼 한국 인건비가 많이 비싸 이게. 물론 물가도 좀 비싼 게 분명히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점점 한국에서 뭔가 이제 공장을 짓고 사람들 뽑아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는 진짜 점점 없을 거예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앞으로 좋은 일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더 박터지겠죠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일자리 못 들어간 사람 어떡합니까? 아마 공무원 시험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좀 폄하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 공무원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올라가고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잖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좀 무시했잖아요. 공무원 그거 누가 하냐? 월급도 적은데 일도 힘들고 나 같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거든요. 내년 봅시다 내년. 지금보다 일자리 사정이 안 좋아지고 알바 보기 힘들고 주무회 사정 안 좋아봐. 그렇게 돼도 공무원 안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는 있잖아요. 쟤도 일 안 하고 돈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사람 대접받기 힘들 겁니다. 그 점점 주변 사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잖아요. 지 앞가림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아껴 쓰고 평소에 직장 다니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점점 비리는 분들은 버텨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리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이래가 갚으세요. 어떻게 탕감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